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투머치한 경제 뉴스. 투머치팍이 코로나가 진심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현 시점 코로나 국내외 치료제 백신 개발 상황을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현재 투자 포인트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월 11일 현재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요 58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지역 발생도 서서히 감소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의 현 시점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연내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200여 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개발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 중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은 10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를 서둘러 공급하려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더 신중한 연구 개발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요, 유럽의약품청에 현지 시간으로 6일자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롤링 리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롤링 리뷰는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실험 자료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급 승인까지는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금의 더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WHO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연내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렘데시비르, 국내에는 585명이 현재 투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세계가 공인한 코로나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중환자들을 위한 긴급 사용 승인이 진행되었고요. 특히 동물 대상 임상에서는 초기 투약 시 폐렴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가장 긴급하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치료제도 알려졌던 렘데시비르 관련주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아래에 보시다시피 신풍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엑세스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진원생명과학, 파미셀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제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 주가는 변동폭을 크게 보이면서 다양하게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 실패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간 임상 실험을 하다가 개발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임상 3상에서 일부 경미하거나 중간 단계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코로나 치료제로 상용화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간 수치 상승이라든지 피부 두드러기와 발진 등 다양한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서 새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물질인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롤링 리뷰를 실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치료한 치료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를 치료했다고 나오는 것은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서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치료제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치료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방부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및 대규모 생산에 관한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협력하여 투입되는 금액은 약 4억 8,600만 달러로 약 5,60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치료제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치료제를 바로 최대 100만 회까지 투약분을 개발하여서 연말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만 난다고 하면 연방정부와 함께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트럼프가 투약받은 리제네론이라는 치료제에 관심이 폭발되면서 영국에서 리제네론 임상실험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리제네론 같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세포에서 생성되는 세포군의 항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져 있고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도록 제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실험용 힌지로 만든 사람의 항체 수천 개를 분석을 했고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환자의 항체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트럼프 대통령의 리제네론 투약 효과 소식 이후에 또 다른 항체 사용 치료제인 바로 일라이 릴리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렘데시비르와 혈장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릴리 제약에서 만든 치료제는 경증 환자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미국 FDA에 긴급 사용을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이달에만 10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최대 100만회 투약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또 자사가 개발한 다른 코로나 항체 치료제 또한 병용 투여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검출한 바이러스가 대폭 줄었고요, 또 약물 관련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릭스 릴리 최고 경영자는 의사 처방을 받을 경우에는 매우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서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된 가격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요,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단일 항체 치료제 100만 회분, 4분기까지 이중항체 요법 50만 회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렘데시비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이에 최근에 트럼프 치료제로 관심을 받으면서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외에도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AI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밝혔는데요, 유전자 및 유전체 데이터 기술 AI 허브를 조성해서 바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1분기까지 임상 실험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셀트리온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 약물은 2003년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의 생존자로부터 추출한 항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인체에 투입되면 이 약물은 바이러스의 한 부위에 결합돼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번식을 방지하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은요,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이 성공했을 경우에 위탁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요, 항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발생해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더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주 매출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2019년 매출의 2.5배 수준인 1조 8천억 규모의 위탁 생산을 수주하여 코로나19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제 위탁 생산을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3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서 2조 원 이상 투입해서 생산량 25만 6천 리터 규모의 4공장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던 요오드 함유약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세포 실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빨간 약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여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는 포비던 요오드 함유 제제를 절대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웅제약이 구충제를 활용한 또 성분을 이용해서 실험 일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바로 셀트리온이 가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보건부장은요, 방어 능력이 확인됐다는 것은 결국 돌연변이의 발생과 무관하게 백신도 마찬가지로 효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셀트리온이 지금 GH형 돌연변이에 대비하는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셀트리온과 같은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과 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의 혈장 속 항체를 이용하는 혈장 치료제 기술, 그리고 또 기존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는 약물 재창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 회장님이 상반기 동물 대상 임상 실험을 하고 7월에 임상 1상을 진행하겠다. 9월에 임상 2상 상업 생산을 시작하겠다. 12월에 조기 승인이라는 목표를 밝혔었는데요. 이대로 거의 일정이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국내 및 글로벌 환자 1000명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만큼 연내 조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연말이면 환자에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바이러스를 직접 노리는 항바이러스제로서 렘데시비르, 나파모스타트 등 다양한 항체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페론을 활용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해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인데요. 지난 7월에는 영국 시니어젠에서 개발한 흡입형 인터페론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 악화를 막고 입원 기간을 단축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 유명하죠.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에 걸렸던 그 이후에 그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치료 물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의 항체 치료제 개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미 국내 경증 및 중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2, 3상에 돌입했고요. 이렇듯 국내를 살펴보시면 항체 치료제 부분에서는 셀트리온과 백신 쪽에서는 제넥신이 앞서가고 있고, 혈장 치료제에서는 GC 녹십자, 그리고 약물 재창출 부분에서는 다양한 제약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가요. 임상 2상 첫 환자를 투여했고 지난달 19일에 지금 연말에는 상업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 긴급 사항이 허가되면은 의료기관에서는 미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완치자 2642명이 혈장을 공유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1957명이 체외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약물 재창출 방식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부강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강약품 경우에는 레보비르를 개발 중인데 지난 5월부터 8개의 대학병원에서 이미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대웅제약도 췌장염 치료제 카모스타트를 통한 국내 2상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 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는 제넥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 후보물질 GX19에 대한 연구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하여 흡입형 치료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흡입형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라 폐에 직접 방출되는 기관지만 표적 치료하기 때문에 과도한 면역 반응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초기 경증 환자에는 이 흡입형 치료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인비트로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로 인정을 받은 유나이티드 제약사가 임상을 진행했던 부분이 관심으로 쏠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변이된 바이러스 GH형, GR형에서도 5배가량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빠른 임상 실험을 위해서 참여 환자가 부족한 한국 대신에 필리핀에서 임상 3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네요. 또한 SK케미칼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지 천식 치료제 알베스코 흡입제에 대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요. 시클레소니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약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 역시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C 녹십자는요, 53주년 창립 기념사를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 및 혈장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무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
0.4%를 보유 중인 SK케미칼이 물적 변화를 실시해 설립한 자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노바백스 등 세계적인 제약사와 연달아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빌 게이츠 재단이 44억 원을 지원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경북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요, 연간 1억 5천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이어가는 가운데 SK케미칼,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앤디포스 등 진원생명과학, 코미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다양하게 왔다 갔다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젠과 클래시스, 아프리카TV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와 삼천당 제약 주식을 담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조용했던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분자 진단 부분에서는 시젠, 면역 진단 부분에서는 바디텍메드가 최고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현재 시젠과 바디텍의 목표 주가는요, 35만원과 각각 44,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국내에서 독보적인 진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꾸준히 장비 수출을 계속 해왔던 기업입니다. 시젠과 바디텍메드 모두 통관 데이터를 보시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텍메드의 수출이 전분기 대비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면역진단 업계의 시젠이라는 바디텍메드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국내 백신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넥시는요, 이르면 이달 말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사 방법이나 용량 등을 정하고 있고 늦어도 4분기까지는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여름쯤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하여서 미국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CRO 계약을 맺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 2상 시험 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고요. 국내에서 이미 다양한 병원과 함께 60명의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EC18에 대한 후보물질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백신에 대한 많은 수송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비하여 대한항공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규모 보관시설을 늘리는 등 백신 수송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 캔시노, 스푸트니크, 얀센,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등 총 11개가 3상 임상실험에 돌입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까지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머치 파기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코로나19 관련된 다양한 진단키트와 치료제, 흡입형 치료제, 약물 재창출 기업과 백신, 수탁 기업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디텍메드라든지 부강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제넥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현 시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상황을 같이 살펴봤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